그래서 메타인지 공법이라고 따로 있네요. 책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 간단한 것이 네. 메타인지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그쵸, 나를 그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타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명해보면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고 네. 설명할 수 있다면 아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 설명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슬처럼 쭉 연결돼야지 중간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설명이 안 돼요. 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그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지켜보고 있어요. 네. 스스로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난 이거 모르네 스스로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요새 메타인지 좀 약간 핫한 말인데. 하브루타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하브루타도 메타인지 당연하죠.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해요. 네네.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메타인지는 단순히 네. 설명해보는 것에 그치지만 음흠. 근데 이제 새로운 해석, 자기만의 독특한 의견,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하브루타가 필요한 거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 의견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죠. 계속 친구들의 도움, 내 안에서 또 다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수준 높은 게 이제 하브루타고 메타인지는 그 일부죠. 메타인지가 하브루타의 일부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먼저 텍스트를 보고 네.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요. 네. 그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수준에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죠. 설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견해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 또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독자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쉽게, 즉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스토리텔링식으로. 그래서 듣는 사람이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건 그 어려운 얘기의 어떤 인사이트나 통찰을 스토리를 쭉 쫓아서 쉽게 던져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습법이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풋과 아웃풋을 엮어서 공부하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요새 트리비움 일상 수업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3위일체 학습법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하브루타예요. 예. 네. 그 트리비움을 말씀드리면 문법 지식의 수용성에서 정보 이해력을 높여라. 요게 말씀하신 텍스트를 받자마자 모르는 게 없나?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거. 예, 그거일 것 같고. 그다음에 논리학 지식의 관계성. 논리 사고력을 세워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하브루타랑 그거 뭐냐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가는 건데 네네. 논리 오류 같은 거 이렇게 잘 알면 네. 금세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파악해야 네. 이게 제대로 쓴 글인지 제대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논리학을 모르면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리학을 배우면 금세 알아요.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면 네. 상대방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죠. 네. 아까 그 트리비움에서 이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 다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기, 토론하기, 쓰기가 다 들어간 거다. 사실상 창의력 창의 표현력은요. 예. 수사학. 패저리즘, 표절을 안 하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자기 말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하브루타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은 이제 자기 말로 하기. 네네. 그러니까 하브루타에서 그렇게도 가르쳐요? 네,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랍비 아바후의 아들인 아비미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아버지에게 꿩고기를 먹이고도 천국에 가지 못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에게 힘에 붙이는 연자방아를 돌리게 하고도 천국에 간 아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예요. 네, 이거를 자기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바꿔도 되고 심하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취지는 같아야 되는데 네네. 뭐 완전히 취지가 달라지게 이야기할 수는 네. 텍스트니까. 네네. 전혀 다른 취지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좀 네. 말을 바꿔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에서는 다 이루어져 이게. 아하. 그러니까 하브루타 안에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트리비움 일상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트리비움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교육 커리큘럼이다. 그리스 시대를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문화의 융성을 이루게 한 여러 가지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교육 방식이 유대인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고, 그것이 유대인의 종교 문화와 만나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랍비 유대교가 생겨난 게 뭐 2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네네. 이루고 그 전에 이제 그 그리스 시대는 BC 5, 6세기 네. 뭐 그쯤 되니까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마케도니아 뭐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그러니까 네네. 그리스의 지배를 받은 후에 예. 이제 탈무드도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스의 지배, 로마의 지배, 그다음에 탈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근데 끝까지 이게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일리가 있을다고 보이는 게 그 유럽의 사상과 철학은 사실 두 기둥인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히브리즘. 네네. 그러니까 히브리즘이 먼저 나온 역사예요. 네. 김 대표가 말대로 네네. 히브리즘이 먼저 있었어. 그런데 그 그리스가 그 가나안 지방을 이제 지배하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 살면서 그 헬레니즘 문화에 특히 유대 젊은이들이 도취돼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립니다. 네. 히브리어를 잊어버려. 그래서 당시의 원로들이 젊은이들한테도 히브리즘을 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즉 성경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 자기 나라 그릴 때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헬레니즘 문화에 그 도취돼 버려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즉 그리스어로 성경을 편찬해. 그거는 자기 젊은이들한테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을 구해내가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 흘러나오겠거든.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그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지식하고 여기서 이제 융합하는 이제 그 관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유대인의 공부 방법 중에서 그 특징이 여기 TV룸에 보면 처음에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독서나 대화를 통해서 관리하고 이게 나중에 논리학이나 수사학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네.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암송으로 해요. 어려서부터 네네. 그 엄마가 들려주는 기도문이나 뭐를 통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암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을 적에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거를 리듬에 맞춰서 외웁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서당 문화가 그랬어요. 네. 서당이 천자문을 배울 때나 뭐 했을 적에 그 암송으로, 그 다음에 천자문뿐만 아니라 뭐 사서상경도 암송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선택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쇠뇌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쇠뇌가 되는데 그때는 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율법을 공부하면서 친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 탈무드식 공부를 하면서 사고의 연욕을 넓히다 보면 그때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암송으로 했던 이런 정보들이야.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건 없는 데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뭔가의 토대가 있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금 트리비움 공부법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암송과 만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겠다라고.